네, 탄소에 대해서 드디어 공부를 할 차례가 되었네요. 감개무량합니다. 상대성 이론 복습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좀 보람차고 재밌었던 내용, 기존에 이제 몰랐었던 것을 새로 알게 되면서 시야가 확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이제 선했던 미분연산자 나왔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몰랐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텐서 해석회론 이 책을 통해서 배운 텐서 미분기하 이 파트가 상당히 새로우면서도 남들은 잘 웬만해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새로 공부해서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응용이 돼서 일반 상대론의 아주 기본적인 재료가 되니까 너무 기본적이라서 이걸 모르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처음에 이런 개념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도구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로스만 친구 수학자인 그로스만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면서 그로스만이 이제 도서관에서 묵혀 있던 옛 자료들 리만 기하학이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부분좌표계도 표현하게 되고 지금 나오는 이런 텐서 내용도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배우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수학자들은 미리 그냥 재미삼아 쭉 연구하고 그것이 도서관에 그냥 짱 박혀 있던 건데 그다음 실용적으로 쓰일 일이 별로 없다가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발굴해내서 더 불러서 저까지 또 어느 정도 좀 접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의 공부를 1년 동안 요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떠있는 실물로 이제 요책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그냥 좀 대충 하고 넘어가서 진도를 뽑아볼까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해볼까 하다가 정면 돌파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거의 1년을 투자해서 이 책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원래 진도로 복귀를 해서 봤더니 상당히 할만하다. 만약에 이제 이거 없이 갔었으면은 이도 저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복습 타이밍이고 첫 번째 복습을 쭉 진행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발휘를 해서 속도감 있게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 파트는 저희가 1년을 투자하고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역시 이번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덕기 교수님이 지은 텐서 해석개론이라는 책, 이거는 이제 최상성 쌤이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하고 아주 참 모르겠어요. 다른 책들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은 저희가 공부하기에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제
1편이 텐서 이론이고 2편은 그 응용, 해석과 응용, 3편이 이제 우리가 아주 매혹적으로 빠져든 일반 좌표계와 텐서, 좌표계, 구분 좌표계를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거죠. 저희는 2편 빼고 1편, 3편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1편 텐서 이론 보면 이제 텐서의 개념, 벡터 해석의 기본, 뭐 이거는 우리 했던 거죠. 미분적분. 텐서의 표기, 텐서의 기본 연산과 다이아드, 텐서의 특성과 연산, 미분과 적분, 좌표 변환. 주옥 같은 내용들이네요. 여기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그거를 이제 그 부분 좌표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상당히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직교, X, Y, Z 요것만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고 그걸 좌표로도 표현한다면 그것만을 했었는데 요 책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는 찌그러진 좌표계, 구분 좌표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우리 사고의 지평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그런 신세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 지금 이제 이거를 시리즈로 해서 쭉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독립된 목록으로 묶어 놓을 거예요. 텐서에 대한 내용 마치 우리가 미분연산자 따로 묶어 놨듯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좀 진행을 하고 이제 왜냐하면 2009년도에 이제 강의가 될 때 이 텐서 부분이 상당히 간략히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상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저희가 모여서 1년 걸려서 할 부분은 뭐 한 몇십 분 만에 이해한다는 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 다만 1년 안에 이제 또 우리가 고교수학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쭉 진행을 하려면 일단 텐서는 만만 살짝 보고 넘어가는 게 맞았다. 진도를 그렇게 나가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걸 우리처럼 다시 깊고 자세하게 복습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완벽한 커리큘럼인 거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채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은 예고편이니까 이 책을 잘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익숙한 수학 아카데미 토론방 카페에 상대론 복습방 초기 글 중에 있는 글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발표 자료 해가지고 예전에 일반 좌표계에 대해 예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야 제목이 예전에 2번 들어갔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쭉 보고 요 책을 공부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약 정리된 내용이고 이걸 우리가 안 상태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텐서 방정식들이죠. 텐서로 이루어진 방정식들을
다르게 된다. 근데 좀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텐서가 뭔지, 텐서의 정의에 대해서 왜 먼저 말을 안 하고 그냥 텐서 거리는지 이게 좀 의아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텐서를 정의하고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야 감이 오는 그런 개념인 거라 미리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소리야. 네, 그런 의미 없는 말이 돼서 일단 보고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걸로 하고요. 공부가 무르익었을 때 일단은 그냥 텐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를 일반 좌표계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주황색의 좌표점, 이제 말하자면 이제 X축, Y축까지 이게 2차원으로 그렸는데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굽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축이 하나 더 이렇게 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빼고 이렇게 2차원만 이렇게 그렸을 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보면은 요거를 그냥 구분 채로 어떻게 우리가 다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굽어 있는 것을 요 직교좌표계 XYZ축에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뭔가 기준점이 생겨가지고 이 구분 주황색의 좌표계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마저 없다면 뭘 기준으로 표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보면은 뭐 같아요. 그냥 이 XYZ 축에 있는 그 2차원 평면 같잖아요. 선 하나를 따지면 이거는 XYZ 좌표계에 3차원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선인 거고 요 주황색 하나가 뭐 말하자면 요 지금 Y축처럼 뭐 그런 역할을 부여되면 요거 지금 앞뒤로 지나가는 요 굽은 거는 X축 같은 그런 이제 좌표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굽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 가져오면 여기에서는 굽어져 있는 평면 또는 직선으로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GIJ 또는 G뮤 했던 게 이제 이게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플랫한 공간에 비해 어느 정도 굽어 있는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데 점점점 공부를 해보면 이해할 텐데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선들이 좌표죠.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XYZ축일 때 그런 것처럼 구분 좌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XYZ축도 X1, X2, X3 좌표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는 지금 구분 좌표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타 1, 에타 2, 에타 3 말하자면 뭐 XYZ 같은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에타 3 같은 경우는 여기 좀 Z축처럼 이렇게 세로축에 해당된 건데 이제 굽어 있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 평면을 우리가 기술할 때에는 이 각 점마다
기저가 달라져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XYZ 축에서는 기저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어느 지점에서나 다 기저가 똑같죠. 크기는 1이고 안 바뀌어요. 근데 구분 공간에서는 기저가 바뀌어요. 그 지점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은 또 이 지점, 다른 지점에서는 또 다른 크기의 다른 방향의 벡터가 기저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 거예요. 그걸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고. 잘 보시면은 지금 에타 1이 이렇게 굽었을 때 여기에 이 지점을 이 지점에서의 기저를 하나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의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라고 하죠. 접선 벡터를 G1 해서 첨자는 아래에 쓰고요. 그거를 우리가 자연 기저 벡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지금 미리 또 앞쪽 내용을 보자면은 역기저 벡터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굽은 그 탄젠트 벡터 외에 요 Z축하고 이걸 Y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X축이라고 할까요? Y축이라고 합시다. Y축 역할하는 요 놈하고 요 점선의 Z축하고 이루는 평면에 대해서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둥그란 평면. 걔네들이 이루는 평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 그러니까는 우리가 배웠던 거의 그레디언트 같은 그런 식으로 구해지는 게 여기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구해지잖아요. 알아들은 척 하세요. 그럼 이제 그것이 G1 벡터인데 위에 점자로 쓰는 역기저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의 접선 벡터와 파란색의 나머지 두 좌표계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 파란색 이 두 가지가 각각 그 에타 1에 해당되는 에타 1에 대응하는 이 에타 1이라는 구분 좌표에 대응하는 두 가지 기저가 돼요. 같은 방식으로 G2, G3가 자연기저, 역기저 두 가지로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세 쌍씩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일단 보자면은 저게 구분 공간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 기저들이 이렇게 좀 굽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어긋나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저 굽은 것들 중에 특수하게 쫙 펴져 있는 거 플랫한 게 우리가 직교 좌표계, 카르테시안 좌표계잖아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게 점점 펴지면 플랫해지면 질수록 이게 점점 가까워져 서로. 점점 파란 거하고 파란 세트하고 빨간 세트가 점점 비슷해지면서 아주 직교 좌표가 아주 플랫하게 됐을 때는 두 개가 동일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소울음. 그러니까 동일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는 자연기저, 역기저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자연계에는 있다가 이게 특수한 예로서 구분 공간들에 특수하게도 쫙 펴져 있는 데는 이게 두 개가 쫙 일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두 개가 똑같은 걸로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예에서의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는 공간이 굽었을 때는 자연기저와 역기저는 각각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런 경우처럼 좀 다른 모습을 띱니다. 왜 둘을 구분했는지는 차차 예,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걸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G 아래 첨자 1, 2, 3 위에 첨자 파란색에 G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요것들 사이에 이제 우리가 순서쌍처럼 서로 내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는 기저끼리 내적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수직이니까 서로 다 0 나오고 하나마나. 근데 구분 공간에서는 이제 기저들이 저따구로 공양 크기나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니 이게 내적을 하면 내적하는 맛이 있다는 얘기죠. 크기가 어느 게 나옵니다. 뭔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 GI, GJ 내적으로 써놓은 거는 요거는 순서상으로 1, 2, 3, 1, 2, 3을 서로 넣어가면서 총 9개 순서상이 나오겠죠. 이게 나와요. 그 나온 것을 이런 식으로 GIJ 위첨자로 쓰고, 요거는 요즘 파란색들 기저끼리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뭐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GIJ라는 뭐 행렬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매트릭 텐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성질 중에 하나는 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혹시 내적을 해보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 순서상이 9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아래 위 첨자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요 놈들 에타 1에 관련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은 서로 내적을 하면 1이 나와요. 요거하고 요거 내적했을 때 1, 또 요 놈하고 파란 놈하고 내적했을 때 1,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내적했을 때 1인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그런 관계가 있게 짜여진 구조예요, 저게. 그래서 그렇고 요놈하고 내적을 하면은 0이나 왜? 애초에 아까 얘기했을 때 요 축과 요 축이 이루는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로서 이거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얘하고 빨간색 얘하고는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법선 벡터니까. 애초에 이 둘이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0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트 크로네커 델타가 나왔죠.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 이게 IJ가 숫자 똑같은 것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이게 다다 고했던 거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뭐 이제 요거는 다 뭐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얘하고 1번끼리 내적하면 1이다. 나머지들 파란색하고 빨간색 나머지 숫자들하고는 내적하면 0이다. 그리고 이제 위에 요것도 알아줘야 되겠죠.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순서상으로서 내적을 한 것들을 행렬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매트릭 텐서라는 게 나온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건 아래 첨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 첨자는 아까
빨간색 가지고 하면 아래 첨자에 GIJ, G메뉴 이게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있는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네. 그 굽어진 정도에 따라서 순서상 요 행렬이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걸 뭐 어떻다 저떻다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정보는 숫자로서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매트릭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아래 첨자들의 이게 자연기저였나요? 자연기저를 가지고 순서상을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좀 터무니없지만 그냥 내가 만들어 본 예를 보면 이제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죠. 하여튼 이게 그래서 공간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직접 우리가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바로 쓸 수는 없지만 이게 재료예요. 네. 하여튼 이게 그래서 이 자연기전은 아까 접선 벡터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이 구우면은 더 크기가 커지고 적게 적으면 작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결국 뭐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써진다. 이런 건데. 예. 뭐 결국은 하여튼 뭐 굽어진 공간에 대해서 표기를 할 때에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연기저 G1 같은 경우 보면은 예, 다 이 편미분들이잖아요. 편미분들인데 베타로 X1을 편미분한 거. 베타 1으로 X2를 편미분, 베타 X3를 편미분한 거에다가 집교자표에 이 기저들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얘를 이 구분 공간의 기저인 얘를 우리가 나타내는데도 기본적으로 이 직교좌표계의 이 기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교좌표계의 좌표인 x1, 2, 3, x, y, z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 기저인 e1, e2, e3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역기저 같은 경우는 뭐 요 두 개가 이루는 평면의 법선 벡터, 그러니까는 그레디언트 같은 그런 거다. 공식도 이제 뭐 그레디언트랑 똑같아요, 사실은. 네, 이것은 에타 1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같다. 에타 1이 이루는 등 포텐셜. 등 포텐셜은 보면은 얘와 얘가 이루는 평면이에요. 그게 이 에타 1의 등 포텐셜이에요. 그 등 포텐셜에 대한 법선 벡터가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그래서 이제 아까 파란 역기저가 그레디언트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그려보면은 빨간색에는 법선 벡터, 파란색에는 그레디언트, 탄젠트 벡터, 그레디언트. 이 둘을 곱하면은 1이 나와. 네, 아까 1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거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애초 공식이 이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곱해버리면 1이 나와요. 이것도 뭐 점점 자세히 해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한다. 쭉쭉쭉 그런 거고 계속 같은 내용을 좀 더 깊이 고찰한 내용들. 네.
야,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개념 잡기가 웬만한 책 설명보다 훨씬 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분 공간을 우리가 이제 각천마다 바뀌는 두 세트의 기저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기저들을 끼리의 그 순서상 그걸로 매트릭 텐서를 유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매트릭 텐서가 유도가 되면 그게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말 나온 김에 그 재료를 또 어떻게 요리하는지 한번 좀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이 책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니니까 주요 내용이긴 하지만 좀만 더 보고, 예. 아까 했던 내용은 이제 탄젠트 벡터고, 얘는 이거 뭔가 좀 아까 색깔을 바꿔버렸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바뀌어버렸네. 이게 이제 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 G메뉴라는 거는 이렇게 순서상 서로 파란색 기저들끼리 또는 빨간색 기저들끼리, 여기선 파란색 기저들끼리죠. 이제 그 내적의 순서상을 쭉 모아놓으면 이게 G메뉴고, 이게 이제 재료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요것도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G메뉴가 딱 들어가면서, 뭔 내용인지 이제 4차 아시게 될 거예요. 플랫 하면은 이 중에서 다 없어지고 얘네들만 남는다. 그래서 dx 0제곱, d1의 0제곱, d3의 d2의 dx2의 제곱, 4차원이면 d3까지 있겠죠. 3차원까지만 있네요. not 플랫이면 다 모든 항이 살아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죠. dx3하고 0하고 곱하고 또 4개야? 아까는 3개 했더니 여하튼 그런 것들이 다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지점에서만 따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게 어차피 이게 구멍 있는 공간이라는 게 연속적인 공간이니까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또 이 벡터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벡터 해석 우리 이분연산자 그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벡터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기저들이 위치마다 변할 텐데, 이 쭉쭉쭉쭉 변하는 놈들이 얘놈들의 그 순간 변화에 편미분도 있을 거 아니냐. 있죠. 그것을 편미분을 해보면 징하죠. 징하게도 기저를 구한 놈들의 기저를 쫙 연결된 것을 또 편미분을 해보면은 어떤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의 이제 기저는 요거고 앞에 개수는 요거. 근데 여기 한 항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여기 시그마가 지금 생략이 돼서 그런 거고요. 이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 KK 그 인덱스가 겹치면 이게 시그마가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여러 항 숫자 1, 2, 3 다 들어가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3차원이면 세 덩어리의 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기저마다
개수가 이렇게 쭉 또 생기고, 막 복잡하네. 설명이 잘 안 되네. 한 번에 이게 되겠어요. 이 책을 공부하면 그게 된다는 거고. 여하튼 이게 크리스토펠 심볼이라고 부르는 앞에 그 개수가 나와요. 한마디로 이 기저들이 쭉쭉쭉쭉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내는, 이거야말로 이 구분 공간의 흐름을, 이 순간 변화를 함유하고 있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그렇다 보니 아인슈타인은 이 크리스토펠 심볼이라고 하는 요놈을 이제 저놈을 가지고 장방정식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7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개고생을 했는데 안 돼. 왜 안 됐냐? 얘가 텐서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방정식 만들 때 텐서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얘가 텐서가 아니었대요, 글쎄. 그래가지고 방정식에 써본 수가 없어가지고 공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지고 볶아가지고 리만 텐서를 만들었다면 리만 텐서 또한 공간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리저리 두드려 맞춰가지고 드디어 리만 텐서라는 걸 만든다는 얘기. 그래서 이 텐서 해석 개론에는 이 크리스토펠 심볼 지금 저거 했던 저 정도 내용까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알아들으라고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걸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예고편이니까. 이 크리스토펠 심볼까지 책에 나오고, 요걸 가지고 이제 리만 텐서를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서부터 책에서부터 이어지는 공부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쭉 해서 지금 크리스토펠 심볼까지 쭉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쫙 다 공부를 하면 나중에 비로소 텐서에 대해서 그 텐서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이상 예고편이었습니다.